32회 공인중개사 2차 다섯 번째 과목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입니다. 35점이네요. 예, 35점. 예, 꽈락이죠.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꺾였어도 그냥 하는 마음이랍니다. 예, 하다 보면 되겠죠. 세상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35점. 예. 자, 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옳은 겁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잠시만요. 이거는 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고저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고저가 있는 경우 하단부이고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예, 바깥쪽 어깨 부분,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쪽에 해면일 때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경사면의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 이게 만조, 간조라고 하죠. 최대 만조대, 이게 여기가 최대 만조고 여기가 최소 간조, 만조대 수위, 만조대 수위, 최대 만조대 수위.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고저가 없는 경우에 구조물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 그래서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지적 측량은 현황 들어갔으니까 현황 썼습니다. 지적 현황 측량. 뭐 이게 답이니까 맞겠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되는 지적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이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입니다.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는 많아요. 500분의 600분의 1. 거기에 2배에서 1000분의 1, 1200분의 1. 최소 공배수가 3000이라서 그런지 3000분의 1, 6000분의 1. 최소 공배수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하나 2400분의 1. 뭐 이렇게 600의 3배수 뭐 이렇게 실제로 써 보니까 뭐 1500, 1800 이런 건 별 쓸모가 없었나 보죠. 예, 2000도 별 쓸모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2400 하나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고요.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예, 임야도든 지적도든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다 들어가네요. 4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구분 틀린 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합니다. 저유소 및 기름 저장하는 곳이죠.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합니다. 뭐 이제 송유시설이나 급유시설, 송유시설은 제외하고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은 유지 맞고요. 그리고 물을 이제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3번입니다. 예, 재배하고 있으면 답이고요. 일반 공 중에 그래서 틀린 거 3번. 예, 계속 물이 있으면 유지. 그 물을 활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라고 하고 있고요. 5번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입니다. 모두 다죠. 모두 다네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색인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각선과 그 수치가 모두 들어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역,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 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관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달 이내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 안 됐으니까 중앙으로 올리는 거죠. 지방에서 안 됐으니까 다시 지방에다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긴 결정이 났으니까요. 중앙에다 올리는 겁니다. 예, 6번에 4번이고요. 7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즉 이동 현황이잖아요. 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겠죠. 그리고 8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사항 모두 다입니다. 지번, 토지의 소재,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장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모두 다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사항입니다. 이런 걸 외울 수 있을까 싶어요. 자, 9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 그리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의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지적 측량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는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경우가 아닌 게 기억률, 검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1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예, 5명. 축척변경위원회였습니다. 5명.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인데요. 요거를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고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해가지고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하여야 하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요.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도 역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든 발급이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2번입니다. 감기가 2주가 넘었는데도 떨어지질 않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지적소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이거 반출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틀렸다고 제가 썼는데 지적소관청은 반출하면 안 되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평상시에는 절대 반출할 수 없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고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십진법으로 하죠.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십진법입니다. 100장 단위. 자, 관공서의 촉탁 등기 틀린 겁니다. 관공서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기록 그리고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아요. 등기 기록하고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됩니다. 얘기했으면 촉탁했으면 수리해야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도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합니다. 아니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등기 촉탁했으면 수리는 해야 돼요. 요구했으면 해야 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고요.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가 뭐 그냥 뭐 촉탁하고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달라 그러고 안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겠죠.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14번 단독으로 등기 신청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글쎄요. 기억 니은이래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그리고 뭐 말소야. 가등기 명의인인데 제 거 가등기 그냥 말소할게요. 뭐 하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뭐 공사 같은 데서 하면 편의를 봐줘야죠. 단독으로. 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 등기 신청은 아니래요.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것도 뭔가 대리인이 있어야 될까요? 어찌됐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는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든지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와, 어렵다. 1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등기의 당사자 능력.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이름 바뀔 수도 있고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립이면 이사장 이름일 것 같고 국립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행정조직인 어쨌든 학교 명의는 안 됩니다. 행정조직인 읍면은 등기에 당사자 능력이 없고요. 더 위쪽이 있겠죠. 국가, 정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 4번이 틀렸고요. 민법상 조합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조합은. 그러니까 법률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법인하고 다르네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 채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법인은 사람인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조합이 채무자로 표시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행위가 안 돼요.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15번에 4번 틀렸고요. 16번입니다. 2021년에 4인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다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지금 4인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계약서,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증여 계약서 검인 받아야 되고요. 신탁 해지 약정서, 명의 신탁 해지 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공유물 분할 합의서 다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률의 규정인 경우는 검인을 받지 않는데요.
예, 임의경매라든지 진정명의 회복 예, 이라든지 법인의 법률의 규정인 경우는 검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 종료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 5번 디귿 리을 미음 17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안 되는데 그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동안에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니은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겠지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때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여야 하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18번입니다. 정신상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거래가액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매매 목록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받아줍니다. 18번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요.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틀린 거. 전세금 기록해야죠. 예, 등기관은 전세금 기록해야 되고요. 등기관은 존속기간, 예, 뭐 전세기간, 존속기간 기록해야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 기록해야 합니다. 틀린 거 찾아보죠. 알고 썼는데 스캔이 안 됐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법정갱신이 된 경우 갑은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속 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됩니다. 변경 등기를 선행을 하여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변경 등기를 설정하여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시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 4번이었고요. 5번 읽어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에 따라서 전전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일부면 어떤 계약에서 그 건물의 일부면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집합 건물 같은데 건물의 일부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19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자신 소유의 A와 B 부동산의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A 부동산에는 병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요. 틀린 거 찾겠습니다. 1번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지금 A, B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갑이 부동산이 많군요. 또 다른 부동산 갑에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 않고요.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그럼 종전부동산은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볼까요? 1번이 틀렸고요. 병이 을 채무의 일부를 갑에게 변제해서 그 대의 변제를 이유로 대신 갚아주는 거죠.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 기록해야죠. 변제했으면 변제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3번 을이 변제하지 않아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해서 변제받은 경우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의 등기를 할 때 갑이 변제받은 금액 그리고 매각 대금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 네. 골치 아프겠습니다. 네. 근데 모르면 골치 아프고요. 알면 괜찮죠. 알면. 저는 몰라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알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모르는 게 죄라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죄라고 하더군요. 자, 갑에 대한 의뢰 채무가 증액되어서 또 빌렸군요. 더 빌려주셨고 갑은 자 CD 및 와 부동산이 많네요. CD 및 이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합니다. 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의 등기를 할 경우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네. 그리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갑을병 골치 아프네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건물 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고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도 청구 가능합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등기에 대해서는 돈을 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틀린 거 3번 이었고요.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